잘 웃지 못하는 내 웃음이 잘 웃는 내 웃음을 만나 비로소 웃기 시작했다. 너의 첫 웃음을 보면서 새벽에 첫 닭이 울듯 꼭 끼어 웃었다. 아마도 너는 하루에 400번이나 넘게 웃을 것인데 나는 겨우 10번을 웃기도 힘들다. 웃기 전에 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었고 우두커니 서 있는 그림자였다. 너는 웃음으로 내 울음을 지불하고 학습 없이 웃음보를 가지게 했다. 아무리 성나는 일이 있어도 내 웃음을 피할 생각은 없다.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을 내 웃음으로 배워야겠다. 웃음의 길을 트면 사방이 웃음 천지, 나를 웃게 한 웃음이 저기 앞에 간다. 내가 웃는 것으로 이 세상 울음이 끝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앞에 인용한 것은 문단의 중진인 천양희 시인의 다시 올 웃음에게 라는 시입니다. 나를 웃게 한 웃음을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첫아이, 첫손주, 첫사랑 모두 다르겠죠.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나를 웃게 한 웃음, 학습 없이 웃음보를 가져다 준 건 누구인지요? 아리스들은 생각나는 웃음이 있으시겠죠.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면서 맑고 환하게 웃는 으하하하 말입니다. 누구였나 생각하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뒤 저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눈 뜨자마자 확인한 숫자가 잠들기 전보다 늘어났으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한밤중에도 내 영상을 봐주는 분이 계시구나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웃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웃게 하려면 품과 공을 들여야 하죠. 아이들은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울면서 태어나죠. 게다가 수시로 울어댑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려면 젖이든 우유든 먹을 걸 주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고 팔이 아프도록 안고 토닥거려야죠. 그래야 방긋방긋 웃습니다. 조금 더 크면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넘어 공부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위를 맞춰줘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해도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요. 점점 더 많은 게 필요해지니까요.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웃음을 위해 자기도 나름대로 애를 쓸 테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출근할 때 가능하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잘 다녀와 하는데 언젠가 딸이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엔 컨디션이 그저 그래서 엄마가 배웅해도 웃기 어려우니 그냥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출근길이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럴까 싶어 속이 쓰리더라고요. 부모 자식만 그렇겠습니까? 부부, 친구, 연인, 직장 동료나 선후배 모두 비슷하겠죠. 웃고 웃게 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죠. 가족끼리도 기념일을 챙기고 일을 돕고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친구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죽어라 일하고 시덥잖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싫은 일도 챙겨야 합니다. 김호중을 응원하는 아리스들은 말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절로 따라 웃게 되는 김호중의 웃음을 보고 싶다고요. 김호중은 웃을락 말락 애매한 표정을 하거나
쓴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죠. 팬들은 바로 그 웃음을 그리워합니다. 멀지 않아 볼 수 있겠죠. 항소심 재판이 파란 불을 켠 만큼 김어중은 벚꽃이 필 때쯤이면 돌아올 듯 합니다. 늦어도 장미가 만개할 즈음이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김어중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누군가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친구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친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을 테니까 사람의 길을 꺾는 그따위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힘들 때 용기 대신 겁을 주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자는 친구를 가장한 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해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은 의심 없는 믿음과 계산 없는 땀이라는 사실을요. 사랑할 땐 두려움도 아까운 것도 없죠.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도 안 봅니다. 남의 시선이 느껴지면 애당초 사랑이 아니었거나 이미 사랑이 식은 거고요. 김어중과 팬들에게 지난 10개월은 길고도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나 세상에 다 나쁜 건 없다고 김어중의 고난은 어쩌면 신의 위대한 계획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어중은 이번 일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김어중이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하니까요. 모든 변화는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김어중의 빛나는 내일이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죠. 아리스 또한 고통과 인내 속에 현명해졌습니다. 침묵은 무조건 금이 아니며 사랑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용기를 갖게 됐죠. 사랑은 눈물보다 땀임을,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 앞에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다는 걸 알았고요. 실제로 많은 아리스들이 가짜뉴스와 악의적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건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뿐인가요? 1심 재판 이후엔 김어중 가수 단독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면서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 시위도 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고 모든 비상은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바닥을 쳤든 지하에 빠졌든 무슨 상관입니까? 다시 일어서서 올라오면 되는 거죠. 김어중은 실수에서 비롯된 혹독한 시련을 걸음삼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설 것입니다. 다만 그러자면 김어중과 아리스 모두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은 뭐니 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김어중은 재판 기간엔 물론 그 뒤에도 완전히 달라진 김어중을 보여줘야겠죠. 자기 자신을 믿고 친구와 적을 구분하고 삶의 가치도 보다 또렷하게 만들고요. 아리스들은 김어중을 응원하느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 현명하고 용감해지셨지만 앞으로는 전보다 한층 더 현명해지셔야 할 듯합니다.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에 귀가 얇아지거나
누군가의 장사 속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절대적인 믿음과 아낌없는 땀입니다. 걱정하는 척 깎아내리면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건 결코 친구일 수도 내 편일 수도 없습니다. 김호중은 누가 뭐래도 김호중입니다. 그의 음악적 역량과 감성, 꿈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꺾이지도 않을 겁니다. 미로가 없는 길은 없고 미완이 없는 완성도 없습니다. 봄이 아니라 여름이면 어떻습니까? 김호중은 돌아올 테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힘차게 걸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겁니다. 아리스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말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김호중을 믿고 응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탄원서는 더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숫자는 힘입니다. 기본 형식만 갖추면 내용은 잘 쓰고 못 쓰고가 따로 없습니다. 글쟁이 50년 경험상 글은 문법보다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은 믿음과 땀이라는 주제 아래 김호중의 웃음을 다시 보려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